강 주변의 모습을 알아볼까요? 우리 지역의 강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생님은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안양천, 한강 이쪽을 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강은요. 강폭이 넓어요. 한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강폭이 넓고요. 주변에 평지가 많고요.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같은 것보다는 작은 자갈이나 모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강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 주변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강 상류와 강 하류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강 주변의 모습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 주변 모습 카드. 어떻게 할까요? 56쪽, 57쪽에 있는 강 상류와 하류의 사진과 강 주변 모습 카드를 보고 강 상류와 하류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강 상류와 하류의 강폭과 강의 경사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먼저 상류부터 볼게요. 강폭, 그리고 강의 경사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 경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요. 먼저 여기 강의 상류 부분에는 여기에 있는 강의 폭이 좁죠. 근데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 이 옆에 폭을 강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의 경사는요.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에 경사를 봤을 때 경사가 급한지 아니면 여기 하류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밑에서 강 하류에서 출발을 하다가 상류 쪽으로 정상 쪽으로 가까이 가면 더 걷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경사도 급해지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강의 경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 주변의 모습과 상류의 사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 상류는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합니다. 강 상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바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곡을 떠올리면 됩니다.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곡을 가기 위해서 약간은 등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큰 바위들이 많고요.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류의 강폭은 어때요? 좁죠. 그리고 경사는 급하죠. 강 상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바위, 큰 돌, 또 계곡, 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류도 한번 볼게요. 하류는 상류에 비해서 강폭이 넓어져 있고요. 그리고 완만한 경사죠. 강 하류는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강 하류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모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 하류의 강폭은 어떤가요? 강폭이 넓죠? 그리고 경사는 어때요? 완만해요. 그래서 강 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모래나 흙이 옆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넓은 평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 상류와 하류의 강폭, 강의 경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폭이 강 상류는 좁고 점점 내려올수록 넓어지죠. 그리고 경사도 한번 볼게요. 경사. 상류는 급하고 하류는 완만하죠. 강 상류와 강 하류에서 주로 일어나는 흐르는 물의 작용은 무엇인가요? 상류에서는 주로 침식작용이, 하류에서는 주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상류에서는 침식작용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류에서도요, 침식작용도 일어나고 퇴적작용도 일어나요. 상류에서도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지만 퇴적작용도 같이 일어납니다. 강 상류는 하류에 비해 강폭이 좁고 강의 경사가 급합니다. 강 상류에서는 바위를 많이 볼 수 있고 하류에서는 모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강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흐르는 강물은 지표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강 상류보다 하류에 모래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학습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31쪽. 강 주변의 모습을 알아볼까요? 강 주변의 모습 알아보기. 과학 56에서 57쪽에 있는 강 상류와 하류의 사진과 강 주변 모습 카드를 보고 강 상류와 강 하류의 모습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봅시다. 강 상류, 강폭이 좁고 강의 경사가 급하죠. 그에 비해서 하류는 강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는 큰 바위나 돌을 많이 볼 수 있고요. 하류에서는 모래가 주변에 넓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 상류와 하류의 강폭과 강의 경사를 비교해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상류, 강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죠. 하류, 강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더 생각해볼까요? 강의 상류보다 하류에 모래가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상류에서는 주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침식작용. 하류에서는 주로 퇴적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강물이 상류에 있는 바위를 깎고 운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하류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강물은 강 상류에 있는 바위를 깎고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강 하류에 쌓이기 때문이다. 꼭 똑같이 안 써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까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의 모습을 탐구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들어가서 위성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강을 찾아가 볼게요. 금강의 모습입니다. 강의 상류와 하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S자로 강이 생겼죠? 굽이 생겼습니다. 여기 산 가까이 있는 강폭과
그리고 얘가 흘러서 이렇게 호수 쪽으로 온 강폭을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보시면요. 강을 볼 수 있는데요. 산 주변에 있는 데에서는 강폭이 좁았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강폭이 넓어지죠. 그러다가 바다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지형지도. 아까 봤던 그 모습인데요. 하류에서 강폭이 넓은 데 쪽은 주로 주변에 평야가 있고요. 강폭이 좁은 곳으로 이렇게 가면 주변에 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도를 통해서 강의 상류와 하류를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 주변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닷가 주변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